수진아, 놀라지 마.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마치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천혜향의 밤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분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이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무언가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이런 깊이가 존재한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을 때 저는 또다시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춘천의 좁은 원룸. 창문 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방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라는 직업 덕분에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됐거든요. 아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윤재호님의 보호자이신가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원도 지역번호 33점. 저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네, 그런데요. 동해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께서 다이빙 중 실신하셔서 이송되었는데요. 현재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보호자분의 내원이 필요합니다. 시아버지, 그분 이름을 듣는 것조차 1년 만이었어요. 장례식 이후로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거죠.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으니까요. 다이빙이요? 네. 스쿠버 다이빙 중에 사고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67세의 스쿠버 다이빙이라니 저는 황당함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은 항상 말했었죠. 우리 아버지는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죽을 사람이야. 육지에서는 못 살아.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원룸에서 벗어날 핑계가 생겼다는 것. 옷장에서 겨우내 입지 않았던 코트를 꺼냈어요. 거울을 보니 33살의 제 얼굴은 너무 창백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 저는 립스틱이라도 바르려다가 그냥 두었어요. 누굴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춘천에서 동해까지는 버스로 3시간 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수진아, 아버지를 부탁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준호는 폐렴으로 급하게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경문안을 오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임종도 지키지 않으셨죠.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하셨대요. 병원 간호사가 전해준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화가 났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바다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하지만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오시는 게 더 괴로울 거라고. 아버지한테 바다는 숨이야. 육지에 오시면 질식하실 거야. 버스가 영동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시아버지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동해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수평선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바다에 간 게 언제였을까? 우리는 바다를 좋아하는 부부였어요. 거의 매달 동해안 어딘가로 서핑을 하러 갔었죠. 나 없으면 바다 가지 마. 혼자는 위험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뇨. 보호자 면회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바다에 사고가 많아서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손이 또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괜찮으실까? 67세의 다이빙 사고라니.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상을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접수대로 가서 윤재호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 3번 침상이요. 이미 퇴원 수속 중이신데요. 네, 의식도 돌아오셨고 큰 문제 없으셔서요. 보호자분 오시면 바로 귀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커튼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67세, 남편의 아버지.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례식 때 봤던 초췌하고 수척한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엔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가진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한 체격의 남자가 있었어요. 병원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도 그 옷 사이로 드러나는 어깨와 팔뚝의 근육이 확연했습니다. 수지나 목소리도 달랐어요. 더 낮고 더 깊고 더 단단했어요. 아버님,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마주 보셨죠. 키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컸어요.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분의 은발은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에는 바다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맑고 강렬했어요. 올 필요 없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미안하다. 괜한 걱정 끼쳤구나. 그분이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외슈트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바닷물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퇴원하시는 거예요? 응. 별일 아니야. 그냥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조심. 조절 실수했어. 너무 담담한 말투였어요. 67세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실신한 게 별일이 아니라니. 혼자 사세요? 응. 천혜항. 남편이 자주 말했던 곳이에요. 시아버지가 은퇴 후 정착하신 작은 어촌 마을.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잠시 바라보셨어요. 춘천은 괜찮아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일은 핑계였죠. 그냥 원룸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다시 그 좁은 공간에서 남편의 사진만 보며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천혜항까지는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준호 잘 보내줘서 고마워.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돌아봤습니다. 아버님이야말로 힘드셨죠. 아니, 난 비겁했어. 아들 마지막도 못 봤잖아.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지만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바다를 떠날 수 없다는 거. 그 녀석이 그랬구나.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바다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나도 무서웠어. 아들을 보내는 게 바다에 있으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물속에서는 눈물도 안 보이니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숨어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택시가 작은 포구에 멈춰 섰어요. 천혜항,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멀리 등대가 보였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여기야. 그분이 가리킨 곳은 항구 바로 옆에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다이빙 장비들이 가득했고 2층이 주거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좁지만 들어와 계단을 올라가자 예상보다 깔끔한 공간이 나왔어요.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큰 창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벽에는 다이빙 자격증들과 해양구조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방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거실에서 잘게. 아니요. 제가 거실에서. 손님인데 그럴 순 없지. 그분이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한순간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방에 누워 창문 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1년 만에 듣는 파도 소리. 제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온 걸까? 잠들기 전 저는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어요. 아니, 설렘이 아니라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파도 소리와 함께 들리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어요. 규칙적인 호흡 소리.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시아버지가 해변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맨몸으로 상체를 벗은 채로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67세. 그분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 등판의 근육들. 햇빛에 반짝이는 땀방울들. 제가 알던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편도 저런 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과 비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파도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다에 아무렇지도 않게요. 미쳤나? 저는 중얼거렸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은 마치 물고기 같았습니다. 아니, 물 자체 같았어요. 파도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 같았죠. 30분쯤 지났을까? 그분이 해변으로 올라오셨어요. 물이 온몸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일어났어? 아침 먹자. 네, 금방 갈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면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젖은 은발을 대충 말린 모습이 묘하게 섹시했습니다. 잘 잤어? 네, 파도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 나는 파도 소리 없으면 잠을 못 자. 식탁에는 구운 생선과 된장찌개,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요리도 하시네요. 바다에서 살려면 뭐든 해야지. 누가 해주는 사람 없잖아. 그분이 웃으셨어요. 그 미소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오늘 스쿠버 수업 있어. 같이 갈래? 저요? 저는 자격증이 없는데요. 괜찮아. 구경만 해도 돼.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바다가 무서웠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다이빙 장비들이 벽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웨슈트, 오리발, 마스크, 공기통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내 다이버 스쿨이야. 오션브레스라고 해. 오션브레스. 바다의 숨결. 좋은 이름이네요. 고맙다. 준호가 지어준 이름이야.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자주 물었어. 아빠는 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냐고. 나는 말했지. 바다가 숨을 주니까. 그 녀석이 그럼 아빠는 바다의 숨이네.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가게 이름을 오션브레스라고 지은 거야. 바다의 숨. 내 삶이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도 아들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오전 10시, 수강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오늘 드디어 오픈워터 실전이다. 우와, 떨려요. 그분이 수강생들에게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무게감 있게 변했어요. 바다는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아.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기억해. 호흡은 삶과 같아. 멈추면 끝이야. 수강생들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됐습니다. 첫째, 절대 숨을 참지 마. 물속에서 숨 참는 건 자살 행위야. 항상 천천히, 깊게 호흡해. 둘째, 패닉에 빠지지 마. 패닉은 죽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셋째, 나를 믿어. 30년 넘게 바다에서 살았어.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마지막 말에 수강생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분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웨슈트를 입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제게 웨슈트를 건네셨습니다. 수진이도 입어봐. 물에는 안 들어가도 일단 느낌은 알아야지. 네, 괜찮아. 그냥 해변에서 걸어보기만 해도 돼. 저는 탈의실에서 웨슈트를 입었어요. 꽉 끼는 옷이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만에 보는 제 몸이 낯설었어요. 많이 말랐네. 그리고 창백하네. 밖으로 나가자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그분도 웨슈트를 입으셨어요. 검은색 웨슈트가 그분의 체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잘록한 허리. 67세의 몸이 아니었어요. 자, 바다로 가자.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진아, 한 번 더 들어와 봐. 더요? 응. 무릎까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더 깊이 들어갔어요. 파도가 무릎을 쳤습니다. 순간 남편과 함께
서핑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섭지? 조금요.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그분이 제 옆에 서셨어요. 너무 가까이에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외슈트 너머로도 느껴지는 따뜻함. 수진아. 네. 준호를 잊으려고 하지 마. 대신 기억하면서 살아. 그게 사랑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 아내를 잃고 나서 어머님도 그러셨죠. 응. 5년 전에 바다에서 같이 다이빙하다가 사고가 있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준호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바다를 사랑하셨고 그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어머님도 원하셨던 방식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바다에서 그분이 수평선을 바라보셨어요. 그 옆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더 바다에 미쳤어. 물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매일 잠수해. 아침 저녁으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매일. 그런데 말이야.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친구가 돼.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만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저는 도망쳤고 이 사람은 뛰어들었던 거죠. 오후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강생들이 처음으로 5m 깊이까지 잠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해변에서 지켜봤어요. 그분이 수강생들을 이끌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기통에서 나오는 기포들만이 그들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수면 위로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수강생들도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해냈어요. 대박. 진짜 물고기 본 거 실화예요? 선생님, 저 다이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마스크를 벗으며 웃으셨어요. 그 얼굴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저녁이 됐어요. 그분이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제가 뭘 했다고요? 구경만 했는거려. 아니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하긴 한데 가끔은 쓸쓸하거든. 회를 먹으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여기서 좀 지내다가 춘천 돌아가도 혼자잖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고마워. 누군가 있으니까 밥도 더 맛있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어요.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바람을 맞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분 옆에 있어서 그런가?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들리는 그분의 호흡 소리. 깊고 고른 숨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바다 속을 헤엄치는 꿈.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큰 손, 따뜻한 손. 깨어났을 때 새벽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5시. 밖에서 또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분이 또 아침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이번엔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님, 벌써 일어났어? 같이 해도 될까요? 운동. 네.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지. 그럼 나를 따라 해봐. 저는 그분을 따라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10개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바다처럼 천천히. 그분이 제 옆에서 같이 천천히 운동을 이어갔어요. 땀이 났습니다. 1년 만에 흘리는 땀이었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 이 사람이 있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천혜향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과 함께 운동하고, 낮에는 스쿠버 수업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춘천에서의 고립된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도 바다 들어가 볼래? 어느 날 아침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저요? 저는 스쿠버 자격증이 없는데요. 체험, 다이빙으로 하면 돼. 얕은 곳에서만 3m 정도. 저는 망설여졌어요. 바다가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좋아.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오전 10시. 준비를 마치고 해변에 섰어요. 웨슈트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공기통을 맸습니다. 장비가 무거웠어요. 긴장하지 마. 호흡만 천천히 하면 돼. 그분이 제 공기통 끈을 확인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세심하고 꼼꼼했습니다. 레귤레이터 물어봐. 그래. 잘했어. 이제 천천히 숨 쉬어봐. 입에 물린 레귤레이터로 숨을 쉬었어요.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기계로 숨을 쉰다는 게.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천천히 들어가자.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큰 손, 따뜻한 손.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 걸음씩 바다로 들어갔어요. 발목, 무릎, 허리. 물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아. 나를 봐. 그분이 제 앞에 서서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분의 눈빛이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저는 그분의 리듬에 맞춰 호흡했어요. 점점 심장이 진정됐습니다. 이제 머리를 담그자.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셨습니다. 하나, 둘, 셋.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쉭, 쉭. 규칙적인 호흡 소리. 그분이 제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그분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1m, 2m, 3m.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작은 물고기 떼가 우리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 헤엄쳤어요. 바위 사이를, 해조류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햇빛이 물속으로 쏟아져 내려와 반짝였어요. 이게 그분이 사랑하는 세계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이 사람이 바다를 떠날 수 없는지, 왜 아들의 임종보다 바다를 선택했는지.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픔도 슬픔도 닿지 않는 곳. 30분쯤 지났을까. 그분이 위를 가리키셨어요. 수면으로 올라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어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땠어? 그분이 웃으며 물으셨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이었어요. 그치? 바다는 마법 같아. 모든 걸 다 받아줘. 아버님은 정말 바다를 사랑하시는구나. 응. 내 인생 전부야. 바다가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해변으로 돌아와 장비를 벗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어요. 수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에 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건 아버지의 손길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날씨가 급변했어요. 뉴스에서 태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제21호 태풍 나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네. 그분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약한 편이야. 근데, 네. 내일 아침에 바다 나가봐야겠어. 태풍 오는데요? 태풍 전에 파도를 알아야 진짜 다이버가 돼. 수강생들한테 꼭 보여줘야 하는 건데. 저는 불안했어요. 67세에 태풍이 오는 바다에 들어간다니.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 데리고 가. 저도 갈게요. 안 돼. 왜요? 저도 오늘 다이빙 했잖아요. 수진아, 이건 달라. 진짜 위험해. 그럼 아버님은 혼자 위험한 곳에 가시는 건 괜찮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분이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걱정하는 거야? 당연하죠. 또 사고라도 나시면 어떡해요? 고맙다. 하지만 괜찮아. 나 30년 넘게 이런 바다 다녔어. 그래도요. 제가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대신 내 말 절대 따라야 해. 네. 다음 날 새벽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파도가 3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런 때 바다를 경험해야 바다를 알게 돼.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그분을 믿었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파도가 세게 쳤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데 그분이 제 허리를 잡아주셨어요. 내 뒤에 바짝 붙어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수면 위는 난리였지만 물속은 상대적으로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강했어요. 자꾸 밀려났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위를 붙잡고 해조류를 헤치고 거센 물살과 싸우며 전진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물살이 더 거세졌어요. 소용돌이가 생긴 거예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손을 놓쳤어요. 물살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그 순간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꽉 안고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파도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네. 미안해. 내가 방심했어. 그분이 한 팔로는 저를 안고
다른 팔로는 해변을 향해 헤엄쳤어요. 파도가 계속 우리를 쳤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진맥진했어요. 그분이 저를 모래밭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네,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했어.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도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까지 잃을 뻔했어. 그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구해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태풍에 비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그분이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씻어. 감기 걸려. 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그분이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셨어요. 마셔. 몸 녹여야 해. 고맙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수진아. 네. 오늘 정말 무서웠어. 저도요. 아니. 내 말은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나 요즘 이상해. 뭐가요?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너를 안았을 때 놓고 싶지 않았어.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에서 고백이 튀어나왔어요. 아버님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아침에 운동하실 때, 바다에서 헤엄치실 때, 밥 먹을 때도요. 전부 다요. 수진아,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금기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분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이건 사랑이야, 수진아.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빗소리만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안 돼. 이건 안 돼.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준호한테 미안해. 내 아들한테. 준호는 말했어요.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그게 이런 의미는 아니었잖아. 하지만 준호는 원했어요. 아버님이 행복하시기를. 저도 행복하기를. 수진아, 아버님. 저는 이제 숨지 않을래요. 1년 동안 충분히 숨었어요. 이제는 숨 쉬고 싶어요. 아버님처럼. 저는 일어나서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호흡은 삶과 같다고. 멈추면 끝이라고. 수진아,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과 함께라면.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참지 않을게.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그분의 품은 바다처럼 넓었고 깊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두려웠어요.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크기와 깊이. 하지만 그분은 끝없이 참을성 있게 천천히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파도처럼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벽이 왔어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고요한 바다가 보였어요. 그분의 품에 안긴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그분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분도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잘 잤어? 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후회해? 그분이 물으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나도. 근데 수진아, 조심해야 해. 여긴 작은 마을이야. 소문 빨라. 알아요. 미안해. 내가 손가락질 받을 거야.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하지만 각오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수강생들이 왔을 때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묘했어요. 선생님, 여기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한 수강생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응, 내 며느리야. 아, 며느리분이시구나. 근데 둘이서만 사세요? 응.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 아, 죄송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수강생들끼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며느리랑 단둘이 살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말은 안 해도 표정에 다 써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벌써 시작됐네. 뭐가요? 소문. 보이지 않아? 저 애들 눈빛. 괜찮아요. 미안해. 수진아.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윤 선생님 며느리래.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산다고. 그것도 둘이서?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쯔쯔. 요즘 세상 참. 제 손이 떨렸어요. 장바구니를 꽉 쥐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소문났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말 괜찮아요. 전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밤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수진아, 춘천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싫어요. 여기 있으면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전 안 갈 거예요. 수진아, 아버님은 저를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저도 안 가요. 저는 단호했어요. 1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 원룸으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슈퍼에 가면 주인 할머니가 째려봤고, 횟집에 가면 사장님이 눈을 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수군댔어요. 저 젊은 여자, 시아버지 노린 거 아냐? 윤 선생님도 참, 며느리를 어떻게, 불쌍한 건 죽은 아들이지. 하루는 참다 못한 제가 폭발했어요. 우체국에서 택배를 찾는데 직원 아주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죽은 남편은 생각 안 해요? 어머, 정말. 제 손이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은 저보고 행복하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이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주머니예요.
남의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씀하세요? 아주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택배를 들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그분이 달려오셨어요. 수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들었어. 소리가 밖까지. 아, 그래요? 미안해. 내가 나설 걸 그랬어. 아니요. 제가 할 말은 제가 해야죠. 그분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고맙다. 수진아. 나를 지켜줘서.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강한 척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울지 마. 안 울어요. 거짓말. 다 들려. 그분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힘들지? 조금요.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그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아. 네. 바다 갈까? 지금요? 응. 한밤중에 바다 가면 아무도 없어. 우리만의 세계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우리는 해변으로 갔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다이빙 할까? 밤에요? 응. 야간 다이빙. 완전히 다른 세계야. 장비를 챙기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물속은 낮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고요하고 더 신비로웠습니다. 손전등 빛에 비친 물고기들, 빛나는 플랑크톤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깊은 곳으로 이끌었어요. 5m, 10m, 15m. 거기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동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공기 공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레귤레이터를 빼고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비밀 장소야. 아내하고 자주 왔던 곳이야. 여기서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 오직 파도와 숨소리만. 정말 그랬어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수진아. 네. 여기서는 우리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우리만 알면 돼. 이게 사랑이라는 거. 네. 나는 너를 사랑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저도 사랑해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우리는 동굴 안에서 키스했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그분의 크기가 이 좁은 공간에서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한참 후, 우리는 다시 장비를 착용하고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해변에 누워 별을 봤습니다. 아버님. 응, 저 춘천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아버님이랑 살 거예요. 정말.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수진아.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살자. 우리 사랑을 숨기지 말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시장에 갔고 함께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며느리분이랑 그런 사이예요? 응. 우리 사랑해. 네. 이상해? 그래. 이상하지. 근데 사랑이 다 이성적인 건 아니야.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 제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온 날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응원할게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명씩 조금씩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물론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적어도 모두가 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님, 응, 결혼해요. 뭐, 저랑 결혼해요. 정식으로. 수진아, 그건 안 돼요? 법적으로 불가능해. 우린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야. 그럼 사실혼으로 살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결혼식 할 거라고 알려요. 진심이야? 네. 저 이제 숨지 않을래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분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나한테 용기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후. 천혜향 해변에서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어요. 선생님, 저희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결혼식 축하드려요. 심지어 동네 횟집 사장님도 연락을 주셨어요. 윤 선생님, 제가 회 좀 준비할게요. 결혼식에 필요하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세상이 전부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수진아, 앉아. 그분이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네. 잠이 안 와요. 나도 떨려서. 아버님도 떨리세요? 당연하지. 67년 살면서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야. 그분이 들어와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수진아, 후회 안 해? 왜 자꾸 물으세요? 후회 안 해요. 내일부터는 정말 돌아올 수 없어.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선택해줘서. 늙은이요? 67세가 늙은이에요? 아버님은 30대보다 더 젊어 보이는 거려.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특히 다다에서 헤엄칠 때는 20대 같아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각자의 방에서 잤어요. 내일부터는 영원히 함께 잘 테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 날씨가 완벽했어요. 푸른 하늘, 잔잔한 바다,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흰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웨딩드레스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심플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는 가볍게 올렸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있었어요. 생기가 돌아온 얼굴, 웃고 있는 입술, 빛나는 눈.
나 정말 행복하구나. 해변으로 나갔을 때 그분이 서 계셨어요. 흰 셔츠에 베이지색 있는 바지, 은발을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숨을 멈추셨습니다. 수진아, 너무 아름다워. 고마워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SNS에서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축하해드리러 왔어요. 낯선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도 나이 차이 나는 사람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근데 두 분 보니까 용기가 나요. 저는 그 여자를 안아줬어요. 사랑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간단한 의식이 시작됐어요. 목사님도 신부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바다를 증인 삼아 그분의 제자 한 명이 사회를 봤어요.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정답이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랑 윤재호 선생님, 신부 이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 이수진 씨, 신랑 윤재호 선생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맞이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럼 두 분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해주세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숨을 멈춘 사람 같았어. 물 밖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그런 내가 안타까웠어. 근데 지금 너는 숨 쉬고 있어. 깊고 고르게. 그게 나는 너무 기뻐. 앞으로도 내 옆에서 너의 호흡을 지켜줄게. 숨이 닿는 한 내 곁에 있을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아버님, 아니, 재호 씨. 그분이 빙긋 웃으셨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너무 컸어요. 모든 게, 존재도, 목소리도, 마음도. 저는 압도당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의 크기가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제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호흡하는 법, 사랑하는 법, 용기 내는 법. 앞으로도 당신에게 배우며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깊은 곳도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해 주세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우리의 발을 적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횟집 사장님이 준비한 회와 제자들이 만든 음식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신혼여행 가세요? 아니, 여기가 신혼여행지야. 바다가 있잖아. 역시 선생님답네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요. 행복하세요. 두 분. 부러워요. 저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해변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수진아. 응, 고맙다. 오늘 나야말로 이제 진짜 부부네. 응,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였잖아.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다이빙 할까? 지금? 응. 신혼 첫날 밤. 바다에서 보내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웨슈트를 입고 장비를 챙겼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물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깊은 곳으로 이끌었어요. 그 비밀 동굴로, 동굴 안에서 장비를 벗었어요. 수진아.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의 인생. 응. 알아. 후회하지 않을 거지. 절대 안 해. 그분이 저를 안았어요. 세게. 너무 세게. 사랑해. 나도. 행복해. 너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도. 우리는 다시 장비를 착용하고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해변에 누워 별을 봤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매일 아침 운동하고, 스쿠버 가르치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충분하지. 당신이 있으니까. 그분이 웃으셨어요. 나도 그래. 내가 있으니까 충분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하지? 응. 근데 기분 좋게 피곤해. 그래.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그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응. 어제 꿈 같았어. 정말 결혼한 게 맞나 싶어서 계속 확인했어. 맞아. 우리 결혼했어. 그래. 우리 부부야. 그분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아침 먹으러 갈까? 응.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제는 부부로서의 아침이었죠. 식사 후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인사했어요. 신혼부부님, 안녕하세요. 어제 결혼식 정말 아름다웠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수진아. 응. 오늘 스쿠버 수업 있는데 같이 물 들어갈래? 이제 너도 가르쳐야지. 내가? 응. 내 아내잖아. 내 일을 함께 해줘. 좋아. 배울게.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스쿠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호흡이 제일 중요해. 항상 깊고 천천히. 응. 패닉에 빠지지 마. 침착하게. 알았어. 그리고 나를 믿어. 당연히 믿지. 몇 달 후 저는 오픈워터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곧이어 어드밴스드까지. 수진아, 너 재능 있어. 진짜 다이버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럴까? 응. 내년부터 너도 강사해. 같이 일하자. 좋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천혜향 사람이 되었어요. 다이빙 강사로, 그분의 아내로. 동네 사람들도 이제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수군거림은 사라졌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커플이야.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제오, 행복해?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야. 나도. 수진아,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우리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주황빛 하늘, 반짝이는 바다. 수진아,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바다와 함께. 응, 당신이 있는 한 어디든 좋아.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우리의 발을 적시며 재호,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아.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분의 숨소리와 제 숨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 세 개의 호흡이 하나의 리듬으로 어우러졌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과거도 미래도 오직 현재만이 중요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수진아, 집 들어갈까? 응.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 파도가 와서 지울 때까지 남아있을 발자국. 하지만 괜찮았어요. 파도가 지워도 우리는 매일 다시 발자국을 만들 테니까. 매일 함께. 바다가 있는 한, 숨이 닿는 한, 우리는 계속 걸어갈 테니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